가짜뉴스 엄단, 반성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과 가짜뉴스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허위 정보에는 강력한 금전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악의적 거짓 정보를 퍼뜨려 민주주의와 개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좌파 진보 진영이 만들어온 수많은 가짜뉴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사과입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되짚어보면 좌파 진영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가짜뉴스 근절 의지가 있다면 먼저 자신이 속한 정치 세력이 과거에 저질렀던 가짜뉴스 범람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입니다. MBC PD수첩이 중심이 되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려 20년 안에 수많은 청소년이 죽을 것처럼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과학적 근거 없는 선동이었습니다. 당시 언론과 좌파 진영은 이를 이용해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시키려 했고 결국 수십만 명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중에 법원은 해당 보도의 다수가 허위였다고 판결했지만 이미 국민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해친 가짜뉴스의 전형입니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사드가 도입되었음에도 좌파 진영은 전자파가 주민 건강을 파괴한다, 환경이 초토화된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을 퍼뜨렸습니다. 과학적 검증에서 그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 선동으로 인해 성주 주민들은 깊은 불안에 빠졌고 사회적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안보 문제마저도 가짜뉴스에 휘둘린 것입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과학적 검증을 거쳐 안전하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와 일부 언론은 바다에 핵폐수를 퍼붓는다는 자극적 표현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선동이었지만 그 결과는 수산업 종사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한일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켰습니다. 진실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가짜뉴스가 가져온 폐해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더 심각한 예입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46명의 장병이 희생된 안보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진영 일각에서는 자작극 좌초 음모론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국민을 갈라치게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는커녕 북한의 도발을 희석시키고 국가안보를 흔드는 행위였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먼저 좌파 진영이 과거에 뿌려온 거짓과 선동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의 발언은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더 나아가 선거 과정에서도 거짓말과 허위 정보가 난무합니다. 특정 후보가 사실과 다른 경력을 내세우거나 상대 후보를 허위 사실로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대표적 가짜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말 한마디, 선거 유세에서의 발언은 국민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그만큼 무겁고 책임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를 약화시키는 시도는 결국 가짜뉴스를 더 활개치게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는 언론중재법보다 공직선거법 강화가 더 우선입니다. 선거 유세 중에 허위사실 유포를 무겁게 처벌하고 정치인들의 말에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언론만 겨냥할 것이 아니라 정작 국민의 선택을 왜곡시킨 정치인들의 거짓말에도 똑같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결국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과거에 좌파 진영이 저질렀던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대통령의 말에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와 정치권 전체를 포함해 허위 정보에 일관되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특정 세력만 겨냥해서는 언론 탄압이라는 반발을 불러올 뿐입니다. 셋째,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공직선거법 강화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는 고의와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강력히 배상 책임을 물리자고 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발언에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 진보 진영이 저질렀던 가짜뉴스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우병, 사드, 오염수, 천안함 사건에서 국민은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 위에서 가짜뉴스 엄단을 이야기한다면 먼저 진실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주주의는 진실 위에 세워집니다. 거짓과 선동은 결코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심으로 가짜뉴스 근절을 원한다면 과거의 거짓을 청산하고 공직선거법 강화로 정치권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길입니다.